트랜스포머를 리비지팅한다. 왜냐면 일단 저희가 소개를 안 드린 건 아니니까 소개를 드리긴 드렸는데 우리가 주목했던 점은 그때는 이제 저의 시야,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어디에 주목을 했냐. 바로 요 부분에 요 큰 스킬 중에 여기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무엇인가. 또 포지셔닝 인코딩을 좀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은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셀프 어텐션도 참 재밌는 개념이고 포지셔널 인코딩도 이게 시퀀스를 업된다면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또 순서는 또 이렇게 정보를 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 사실은 그거 말고도 지금 여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거 트랜스포머 처음 보신 분들은 이 그림만 보자마자 바로 이거 내가 공부해야 되나? 니리 그리디한 걸 이걸 내가 공부를 해야 돼? 했는데 이제 저희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요거 일단 요 두 개는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발표 더 보시라고. 그렇죠. 지난 유튜브를 또 지난 유튜브를 보시면. 꼭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셀프 어텐션 안 근데 뭐 좋아요. 저도 여러 번 돌려보는 것 같아요. 저희 것. 네, 저도 많이 봅니다. 네. 아마 저희 조회수는 저희가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다 리스트도 하지도 못한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인풋 인베딩이 있고요. 가장 바깥쪽부터 제가 하고 들어가는데 인풋 인베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아웃풋으로 만들어낸 인베딩이 하나 더 있어요. 리니어 인베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쪽 뒤로 넘어가는 리지듀얼 커넥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리지듀얼 커넥션과 애드하고 노멀리제이션 하는 이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eed forward MLP가 있고, 그냥 fully connected neural net이죠. 그리고 이제 뭐 디코더의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것도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안드레아 카르파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연구자 중에 안드레아 카르파시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주 대가죠. 뭐 저희보다 한참 연배가 젊으신 분인데도 지금 뭐 사이테이션 숫자가 장난이 아니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의 from the zero 그러니까 스크래치부터 이거를 구현을 해서 2시간 동안 이걸 구현을 다 끝내요. 아,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드립니다. 그 2시간을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GPT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만든 GPT가 그래서 나노 GPT인데 왜냐면 대용량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없어서 나노 GPT라고 부르는데 이 기능을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다 구현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렸냐? 이걸 하나씩 구현을 하면서 LLM의 성능을 테스트하는데요. 셀프 어텐션만 하잖아요. 그럼 뭐 이거 트랜스포머 맞아? 막 이럴 정도로 잘 안 돼요. 하나씩 붙이는 게 다 조금씩 올려요. 하나씩 조금씩 올리다가 끝까지 다 하고 이제 GPU 좀 큰 거 써서 스케일링 업 해야 이제 조금 알아듣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하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는 다 중요하다. 하나라도 빼뜨리면 절대 그 성능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들 중에 다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굵직한 이러한 리지듀얼 커넥션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인컨텍스트 러닝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요거는 약간 사이드 스토리인데 요즘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코더 온리 모델, 디코더 온리 모델, 인코더 디코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좀 많이 자세히 찾아봤더니 요 인코더, 디코더가 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고요. 실제로는 트랜스포머가 이제 인코더 온리, 인코더 디코더, 디코더 온리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코더 온리는 뭐냐? 여기 아까 있던 이 디코더를 띄어내버리고요. 여기에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그냥 막바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인코더는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아니라요. 어떤 식의 원리냐면 인풋에 들어가는 워드 중에 하나를 마스킹을 코럽트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닝을 걔가 뭔지 맞히도록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얘가 결국에 배우는 건 뭐냐? 결국엔 그야말로 인풋 월드를 인코딩 하는 거고, 에센스로 압축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여기서 나온 어떠한 인베딩 벡터들을 가지고 다른 태스크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거나 또는 그 문장을 분류하거나 이런 때 많이 사용해서 최근에 이런 모델들이 뭐 이거는 거의 억겁의 시간이 지났네요.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었고, 인코더 디코더는 보통 번역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디코더 온리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디코더 모델이 이제 왜 떴냐? GPT가 이제 디코더 온리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디코더만 있어도 왜 이게 동작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아까는 인코더는 이 단어들 중에 중간에 하나를 마스킹하고 그걸 맞추는 거였다면, 얘는 다음 단어를 맞추도록 하면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인베딩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특성,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는 이 특성 때문에 얘가 제네리티브 모델로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사실은 본질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GPT의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 드리는 건 상당 부분 디코더 온리 부분, 왜냐면 저희는 제네리티브 모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모델을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번역도, 예를 들어서 프렌치를 졸먼으로 바꾸거나 이런 번역도 디코더 온리로도 요즘 많이 구현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페이퍼가 지금 여기다 붙여놓지 못했는데, 인코더 디코더가 정말 필요할까 이런 제목의 페이퍼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이드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리고, 이제 요 부분과 이게 하나하나씩 무슨 기능이고 그게 인 컨텍스트 러닝을 왜 만들어내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드레아 칼브라티. 네. 꼭 보십시오. 2시간 정도 투자할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고, 여기 그 댓글을 보시면 다 칭찬 일생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야 돼.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 찬. 제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의 존재를 알게 된 뒤에 이제 이게 왜 이 트랜스포머에서 창발하는가를 너무 궁금해서 계속 페이퍼를 찾다가 이제 요 논문을 보면서 요런 원리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 해서 요 페이퍼는 이제 엔트로픽,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분이 나와서 만든 회사죠. 그 회사에서 요즘은 뭐 프리프린트에도 서밋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그냥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페이퍼야, 볼면 보고 말라 말아,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정말 넘친다. 아니 그 구글이나 이제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것 같고, 그 천국에 계신 분들은 아예 페이퍼를 안 내시는 거고. 오픈 AI는 오픈을 하고 있지 않나. 오픈 AI와 구글은 이제 아예 페이퍼를 내는 걸 거의 금지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에너지랑 그런 공기 오염은 자기네들이 시키면서.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걸 보시면은 제 생각에 교수님도 이제 조금 더 트랜스포머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요 그림에서 보시면요, 교수님. 요 그림부터 보시면요. 여기서는 지금 중심 주인공을 지금 어텐션과 이런 피드 포워드로 만들어놨지만, 요 페이퍼에서는 중심축을, 앵커를 리지듀얼 커넥션, 요거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이 얘네들을 옆으로 빼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중심부에 흐르는 건 리지듀얼 커넥션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레이어로 빠졌다가 뭔가 계산을 해서 다시 더해주고, 빠졌다가 계산을 다시 더해주고, 그런 과정의 연속이다. 이 랭귀지 모델은 그렇게 말하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임베딩 시키는 부분이 이제 임베디드, 그리고 언임베드 되는 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임베딩과 언임베디드가 있고요. 중간에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고 이제 MLP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것만 떼서 생각하면 요 부분이 뭐냐? 흐름이 얘네들 다 띄워놓고 리지듀얼 흐름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리지듀얼에서 되는 게 무엇인가를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항상 주인공이 얘네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생각하면, 리지듀얼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요렇게 리지듀얼 흐름이 흐르고 있고, 중간중간에 빠져나와서 뭔가 처리하고, 빠져나와서 처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 리지듀얼 흐름에서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가 리지듀얼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림을 디멘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이 리지듀얼 스트림의 한 부분을 레이어가 건드려서 라이트를 하고, 그 흐름이 다시 다른 레이어로 올라가서 이 과정이 결국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수계의 레이어끼들끼리 소통하는 채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계속 정보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 레이어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재밌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그 오퍼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정보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이 흐름의 프로세스를 여기에 그냥 네게티브를 걸어놓은 프로세스를 걸어놓으면 더해주면서 그냥 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기능은 토큰끼리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토큰 A를 처리하는 흐름이 이 리지듀얼에 있는데, 어떤 레이어를 통해서 그 정보가 토큰 B로 가면서 뭔가 혼합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실제로 이 리지듀얼 스트림의 요 리지듀얼 커넥션의 디멘전이 이 흐름의 디멘전보다 훨씬 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스팔스한 벡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위를 지나들면서 서로 그러니까 약간 밴드위스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쪽 채널은 얘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다른 채널 또 다른 애들끼리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이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방금 전에 이런 인베드와 언인베드가 있다면은, 또는 요 중간에도 이제 저기 밸류에 의한 인베딩이 한 번 더 있고, 여기서 또 한 번 언프로젝트 되는 커넥션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표시를 못했는데, 그러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첫 번째 레이어도 있고, 두 번째 레이어도 있고, 세 번째 레이어도 있고, 이게 지금 그림을 하나의 레이어만 그렸지만 사실 이런 게 몇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어텐션을 몇 개의 레이어로 쌓을 수 있는데, 그 레이어들이 요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과 세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는 인풋을 곱하면 얘와 얘가 소통하는 방식, 이렇게 곱하면 얘와 얘가 소통하는 방식을 다 디컴포즈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각 레이어가 하는 역할이 다 있다면 그 레이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우리가 말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스페큘레이션 해요. 이 페이퍼는 반 정도는 익스페리멘탈리 증명을 하고요. 반은 스페큘레이션으로 좀 차 있는데, 그래도 그 인사이트 좀 좋은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하나만 질문 주셔도 될까요? 또 너무 흥미로운데, 저희가 서브스페이스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뉴로사이언스에서. 특히 요새 이제 다이나미컬 시스템스 퍼스펙티브 해서 저희 연구단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브스페이스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커뮤니케이션 서브스페이스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영역들의, 예를 들어서 브레인 영역 A와 B가 의사소통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브레인 영역 A가 B와만 연결된 게 아니고 C와도 연결이 돼야 되면, 이제 그런 의사소통을 다 각각 다른 컨텍스트를 전해주기 위해서 뭐 서브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쪽이랑은 이런 정보를 주고 이쪽에는 이런 정보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뭔가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되게 비슷한 개념인가요? 최근에 저는 몬트리올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HBM 휴먼 브레인 매핑에 제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못 가는데, 저희 학생들이 얘기해 준 바로는 그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 페이퍼 있잖아요. 이제 편집 때 올려드리겠지만, 마이클 브렉스피어가 그러면은 결국에 롱레인지 커넥션은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디퓨즈, 로컬 프로세싱에서 영향을 받지만, 그 롱레인지 커넥션들이 하는 게 결국 이런 정보의 서브스페이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조금 이것도 좀 겹치지 않나. 저희가 꼭 이거를 찾으려고 찾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바로 띄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슷한 원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재밌는 건 AI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서브스페이스 얘기를 하니까 이는 게 확실히 좀 재밌게 좀 더 자세히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데 이제 수학이 조금 등장하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 부분만 설명하는 식이에요. 요 부분이 뭐냐? 어텐션, 셀프 어텐션인데 멀티 헤드가 있는 셀프 어텐션 쪽인데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인베드와 언인베드가 있지만 그 사이에 심지어 밸류에 관련된 인베딩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서 나온 걸 다시 리지듀얼 스트림으로 디멘전을 맞추려고 아웃풋 웨이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레이어마다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으로 여기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이 X가 올라가면 WV와 곱해진 다음에 얘가 곱해지고 그리고 나갈 때 리지듀얼과 더해지기 위해서 다시 리지듀얼 디멘전으로 바뀌는 이 흐름이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의 해석이 뭐냐면 요 A가 뭐냐? 이 A의 역할이 어떤 토큰과 또 다른 어떤 토큰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한다. 왜냐면 이게 셀프 어텐션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들마다 웨이트를 따로 주는데 그 토큰들 서로 다른 토큰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한다면 요 두 가지, 요 WV와 WO는 특정 토큰을 어떻게 안에서 변형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요게 뒤로 빠지고 요 두 개가 그냥 곱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과 요게 곱해지고 중간에 셀프 텐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른 토큰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각각의 토큰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다른 토큰한테 던져줄 것인가.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이 요 초점에서 요 초점을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은 전체 레이어가 하나 있을 때 트랜스포머의 그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인베딩 해주는 W가 있고요. 그 사이에 요게 있어요. 요게 있죠. 요게 있고 요 아이디가 뭐냐? 그냥 리지듀얼 스트림을 따라 올라가는 친구가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여기서는 MLP를 일단 무시하고 가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nembed 되는 거. 요렇게 구현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현이 돼 있고, 셀프 버튼, 여기 구현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 식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요 ID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요게 나오고, 요게 이렇게 또 합쳐지면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져요. 뭐냐면 이게 그냥 리지듀얼을 따라서 쭉 하나 흐르는 게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그냥 하나 거쳤다가 가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 토큰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떤 토큰과 어떤 토큰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 요게 셀프 텐션이라고. 여기서 OV 서큐트라고 그러고 QK 서큐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냥 리지듀얼 스트림으로 따라 올라가는 거랑 어텐션을 한번 거치는 스트림이 있다면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없는 레이어라고 해서 제로 레이어 트랜스포머라고 불러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얘가 하는 일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만약에 얘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에 얘가 트레이닝을 할 때 얘가 받는 정보는 뭐냐면 바로 직전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맞추는 바이그램 프리딕션이다. 제로 레이어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게 직전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제로 레이어 트랜스포머고 요 레이어가 무엇이냐 하는 게 이제 원 레이어 어텐션 온리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제 뒷장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 레이어 어텐션 온리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아까 전엔 바이그램이었잖아요. 요 스트림이 바이그램. 그러니까 이 직전 단어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맞춘다. 이번에는 트라이그램 해서 세 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요 소urce 점점점이 뭐냐면 과거에 나왔던 단어들이고요. 요게 이제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있을 때, 아웃은 뭐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트라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스킵 트라이그램이 뭔지는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요게 쿼리고, 요게 이제 키인데 실제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가장 데스티네이션 월드가 어텐드 하는 월드가 이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웃은 아웃이고, 이제 다음 단어가 무엇인가. 요거를 이 사람들이 되게 제 생각엔 그래도 되게 인투이티브하게 실험을 해봤다 했던 게 뭐냐면 원 레이어 어텐션 온리 트랜스포머를 구현을 해놓고 실제 얘의 비헤이비어를 본 거예요. 뭐냐면 소스 토큰이 퍼펙트였고 데스티네이션 토큰이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테스트를 해봤더니 많은 경우 퍼펙트가 그냥 뒤로 다시 카피돼서 나오더라. 퍼펙트와 비슷한 것이 카피가 돼서 나오거나 라지가 라지로 카피되거나 라지와 스몰은 또 어떤 의미에서 관련이 높으니까 이렇게 나오거나 투3 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스페큘레이션 했던 게 그리고 이제 단순히 단어 레벨이 아니라 캐릭터 레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인디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C를 집어넣으면 인디가 카피되고 또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도 다시 변형되기도 하고 P를 집어넣으면 뒷자가 아이크가 나와서 파이크가 되고 이러한 어떤 일종의 카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게 또 사이드 스토리인데 아까 안드레아 카팔시 동영상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부분의 LLM이 그러니까 단어 기반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캐릭터 기반이더라고요. 캐릭터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안 되니까 그것도 저는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컨텍스트가 있는 거지 거기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 가장 프리미티브한 인컨텍스트 러닝의 비헤이비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핑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가장 프리미티브하냐? 당연히 레이어가 하나고 어텐션밖에 없고 여기는 지금 무슨 MLP도 없고 그냥 딱 어텐션만 있는 트랜스포머니까 가장 프리미티브하게 하는 게 카핑일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증명은 사실 이걸로 제 생각에 그냥 끝나는 것 같고 이거의 수학적인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프리미티브 인컨텍스트 러닝의 그걸 이제 뭔가 추상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그냥 복사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약간 또 다른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처럼 단어가 쪼개져서 뒤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다른,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고, 요런 아주 프리미티브한 인컨텍스트 러닝인데, 보시면 요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이미 약간 뭔가, 제네레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원 레이어 어텐션 온리 트랜스포머일 때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제 카핑 비헤이비어가 있는데 QK 서큐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어떻게 섞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주고 거기서 결정된 소스들을 묶어서 OV 서큐트이 이제 하는데 그럼 결국에 카핑은 어디서 나느냐? 이 OV 서큐트에서 카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카핑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요 OV 서큐트이 카피라 그러면 이제 요 OV 서큐트이 요거잖아요. 인베딩 시켰다가 value W, out W 그리고 unembedded W 곱하니 OV 서큐트이 카핑일 수 있는 이유. 그럼 이 카핑은 뭐냐? 어떤 단어의 토큰들이 있을 때 그걸 이 OV 서큐트를 지나가면 그대로 그게 무엇인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토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결국에는 같은 토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로짓을 인크리즈 시킨다.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얘네가 다시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식 자체가 PCA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M의 아이젠 벡터가 여기 튀어나오고요. 여기 아이젠 밸류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만약에 이 식이 이 M이 정말 카핑 비헤이비어를 한다면 아이젠 밸류가 상당히 포지티브여야 한다. 왜냐면 뭐 허수가 나올 수도 있고
네게티브가 나올 수 있는데 네게티브도 카핑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업되는 거고 저기 뭐야 허수는 더 다른 내용일 것 같고 실제로 카핑을 하려면 여기가 포지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 테스트한 다음에 거기서 다 이 OV 서큐트만 뽑아가지고 PCA를 돌렸더니 요게 이제 그 컴플렉스 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허수 플레인이고 여기가 실수 플레인인데 다 포지티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레이어 1에 그러니까 요 레이어 1이었으니까 그 레이어 안에 12개의 헤더 중에 10개가 포지티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애들이 카핑의 비헤이비어를 부분적으로 다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 아이젠 밸류의 비율을 봤더니 대부분 포지티브만 갖고 있는 헤드들이 이렇게 많더라.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포지티브로 해서 요거를 다 합쳤을 때 1로 수렴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카핑 비율은 확실히 있다. 굉장히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할 법한 분석들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익스페리멘트로 이제 그러니까요. 보여주면서 이러한 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이분들은 정말 LLM에 지금 선두에 계신 분들인데도 이렇게 분석을 하시니까 되게 재밌게 바라보고 있고 페이퍼가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가 스페큘레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LLM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프리미티브한 건 카핑 아닐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더 재밌는 내용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 레이어 어텐션 온리 트랜스포머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컴플렉시티 투 레이어 어텐션 트랜스포머를 가죠. 그래서 원 레이어 어텐션 온리 트랜스포머의 가장 캐릭터리스틱 비헤이비어는 카핑이다. 투 레이어 어텐션 온리 트랜스포머는 뭘 하냐? 똑같이 이제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임베딩 W가 있고요. 그리고 어텐션이 있고요. 리지듀얼 스트림이 있고 똑같이 두 번째 레이어의 어텐션이 있고 리지듀얼이 있고 언임베딩 시켜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트랜스포머가 또 꽤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쭉 다 헤쳐모여 시키면 이제 어떻게 쪼개냐? 역시나 다이렉트 패스 바이그램 프레딕션이 하나 있고요. 요번에는 어텐션을 하나만 거치는 사람. 실제 그림은 지금 두 번째 레이어의 어텐션만 리지듀얼이 있다가 어텐션 거쳐서 올라가는 애들 있지만 사실 여기서 생략된 그림이 뭐냐면 여기서만 거치고 첫 번째 레이어 거치고 리지듀얼 올라가는 애들 속해 있는 인디비주얼 어텐션 헤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거 보시면은 요게 또 다른 큰 하나의 A라고 생각하고 요거 또 다른 큰 하나의 OV 서큐트라고 생각하면 요거 하나가 약간 버추얼 어텐션 헤드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두 개가 겹쳐 있지만 이거의 행위 자체는 뭔가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큰 어텐션 헤드의 사이드 스텝 아닌가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나갔다 또 다시 나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 흐름이 또 있다. 그리고 이제 A는 두 개의 레이어가 있으니까 이제 레이어마다 하나씩 존재하는데 결국엔 QK 서큐트인데 이제 첫 번째 레이어는 임베딩 됐다가 언임베드 되는 서큐트이 있고 두 번째 레이어는 그 첫 번째 레이어에서 올라온 애들 가지고 QK 서큐트를 돌린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레이어를 하나 더 썼더니 갑자기 이상 행동을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Another Primitive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인덕션 헤드예요. 이 인덕션 헤드가 뭐냐? 이름이 말해주듯이 과거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인덕션 사고를 해서 뭔가 여기를 결정한다. 이제 카핑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과거의 정보를 조금 더 다채롭게 해석을 해서 다음 것을 결정한다의 의미에서 인덕션 헤드이고 이게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장 50페이지에 걸린 페이퍼인데 이게 아까 그 페이퍼. 예, 그 페이퍼의 사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 페이퍼의 미래 아닌가. 페이퍼의 미래. 예. 뭐 100마디보다 보여주는 게 옳지 않나. 예.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 레이어 어텐션 온리 트랜스포머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 0으로 붙어 있는 숫자가 있고 앞이 1로 붙어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0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를 의미해요. 0과 1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에.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게 헤더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1에 11개의 헤더가 붙어 있고 레이어 2에 11개의 헤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색칠을 해놨는데 저 빨간색은 카핑 헤더의 역할을 많이 하는 애를 색칠해 놓은 거고 이 사이언색은 인덕션 헤드의 행동을 보이는 걸 색칠을 해 놓은 거예요. 그때 봤더니 다는 아니고 뭐 세 번째, 다섯 번째 조금, 여덟 번째 조금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이 인덕션 헤더의 비헤이비를 보이는데 이게 무엇인지 한번 제가 한번 여기다 커서를 올릴 테니까 한번 교수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파란색 인덕션 헤더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인덕션 헤더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제가 지금 POT라는 단어에 올렸잖아요. 요 다른 애들의 색깔 칠해진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 강하게 웨이트가 걸린 애들이고요. 나머지 파란색이 그래서 넥스트 프리딕 아웃에 뭐가 나올 것인가. 지금 POT에 올려놨는데 이전 POT를 바라보고 그 다음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레이어 1 어텐션 온리에서는 POT를 그냥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다음 단어를 프리딕션 하더라. 다른 걸 한번 올려볼게요. 미세스. 이것도 미세스의 어텐션을 했지만 그 다음 거를 프리딕트 아웃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게 Dulce 레벨 LEVS 올려놨잖아요. 네. 요번에는 역시나 Dulce 레이에스의 어텐션을 줬는데 그냥 다음 단어가 new가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어떤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shoulder라는 뜻은 약간 소름 끼치는 뭐 약간 그런 뜻인데 그래서 new랑은 또 다른 단어이지만 이런 식의 약간 또 뭔가 컨텍스츄얼라이즈돼서 변형된 단어들도 프리딕션이 되더라. 이 단어에 지금 있는 그 색깔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색깔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색은 인덕션 헤드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인덕션 헤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뒤로 설명해. 일단은 인덕션 헤드가 뭔지를 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두 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애가 어디를 아웃으로 내는가를 좀 보여드리고자 그림을 갖고 왔고 그래서 이 인덕션 헤드가 이제 뭐냐 인덕션 헤드는 이전에 있는 이그젠플의 컨텍스트를 찾는데 만약에 셀프 어텐션을 줄 만한 단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첫 번째 토큰에 주로 어텐드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토크가 그냥 스타트를 의미하는 스페셜 토큰을 하고 그에 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컨텍스트에 관련된 단어를 찾으면 그 다음 단어를 쳐다보고 카피를 한다. This allows them to repeat previous sequence of tokens both exactly and approximately. 어쩔 때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걸 갖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셔덜이라는 그 예제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리의 쿼리였고 실제로 previous 토큰은 이거였고 그래서 정말 아웃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시프트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어텐션을 준 다음에 토큰을 하나 시프트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인덕션 헤드가 하는 일이.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U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원 레이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어텐션을 준 그 해당 단어를 쪼개서 나올 때가 있었는데 투 레이어는 이제 여기에 있으면 이걸 찾아서 그 다음 단어를 카피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이제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기는 그 부분인데 이제 비슷한 단어를 찾고 그것과 관련된 단어를 V스타가 아니라 그것에 또 연관되어 있는 다른 단어를 갖다 줌으로써 굉장히 이제 생성 모델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이제 조금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게 그냥 그 투 레이어 어텐션 온리 모델의 그
그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면은 이제 풀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 패스가 하나 있고 인디비주얼 어텐션 헤드가 있고 두 개를 다 거치는 헤드가 하나 있다면 자 이제 요거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교수님. 이게 이제 요 A가 이제 해석하는 게 이 A가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은 요 두 번째 레이어의 어텐션을 고려를 할 때 딱 요것만 떼서 생각하기 힘든 이유가 얘네들이 올라온 다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QK 서큐트이면 이제 Q랑 K가 따로 계산이 되는데 K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K는 그냥 리지듀얼 스트림을 따라 올라와서 두 번째 레이어에 직접 가는데 Q 같은 경우는 한 번 들렸다 오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Q 컴포지션이라고 하고 K는 반대로 K가 한 번 들렸다가 올라오는데 Q가 그대로 올라와서 K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 근데 이 버추얼 어텐션은 둘 다, Q랑 K가 둘 다 한 번씩 들렸다 온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투 레이어 인덕션 헤더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제 A를 찾아서 그 다음 단어를 카피하고 A와 비슷한 걸 찾아서 비슷한 걸 카피하고 였는데 그러면 요 어텐션을 주는 요 역할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키 컴포지션이 하는 일.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Q는 쿼리이기 때문에 건드릴 게 없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시프트 시키는 게 K 컴포지션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그거 아니냐. 매칭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 찾고 원 토큰 시프트 하는 게 이 K 컴포지션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리고 나서 커핑을 한다. 그러니까 K 컴포지션이 관련된 걸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K 컴포지션은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요거를 쪼갠 거거든요. 요거를 Q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올라오니까 그냥 Q를 쓴 거고 K의 부분을 쪼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 모든 수학적 내용을 디테일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뒷 슬라이드에서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지 좀 얘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요 식을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되고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카핑. 이제 이 OV 서큐트 항상 카피를 하니까 카피 이 두 가지를 이제 아까 전에 원 레이어 어텐션 온리 한 것처럼 PCA를 돌려요. PCA를 돌렸더니 두 가지 다 포지티브를 보이는 게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전보다는 훨씬 더 안 하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얘네들은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12개 중에 5개는 일단 굉장히 큰 포지티브 아이젠 밸류를 보이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스페큘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이제 상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썰드 3 레이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4 레이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페큘레이션은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사실 풀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이 쌓일 때마다 이제 무한대의 숫자의 컨비네이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추측하기로는 maybe 이전엔 이 2 레이어에서는 딱 한 단어를 찾고 그 다음 단어를 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롱 컨텍스트를 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에 트랜스포머가 하는 일은 과거에 있는 컨텍스트를 찾아서 그 앞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말해도 이해할 만한 거를 이렇게 실제로 증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결국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 레이어까지가 딱 이 페이퍼에서 끝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21년에 나왔던 페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인 컨텍스트 러닝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벌어지는가를 계속 연구를 하는데요. 그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 컨텍스트 러닝은 임플리시티한 베이지안 인퍼런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이랑 겹쳐서 갖고 온 거예요. 뭐냐면 얘들이 결국에 하는 말이 뭐냐. 이거 수학으로 가득 찬 페이퍼인데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한 슬라이드로만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하는 일이 뭐냐. 이전에 배웠던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을 로케이트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보고
지금에 맞는 컨텍스트에 맞는 컨셉을 찾아서 그걸 로컬라이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컨텍스트 러닝의 핵심이다. 이 컨셉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그런 지금 현재 단어가 어텐션을 주어서 인베딩된 단어들의 모임을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서는 또 그 전에 페이퍼에선 얘기하지 않았던 퓨샷 프롬프트 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요 문장을 보시면 이게 뭐 그냥 파이낸셜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리베뉴가 인크리즈 됐으니까 약간 센티멘탈하게 포지티브. 요거는 뭐 그냥 뉴트럴한 센티멘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게티브한 센티멘탈이면 다음 이 테스트 프롬프트를 주면서 이게 무엇인가 맞추는 프롬프트 러닝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맞추다. 얘도 반대로 주제별로 묶었어. 파이낸스로 묶고 스포츠로 묶고 테크로 이게 주제가 무엇인가. 이게 왜 일어나냐면 요 전체 프롬프트가 이전의 런드 컨셉을 로케이트한 다음에 다음 단어를 맞추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태스크를 안 했을 때 제로샷처럼 그럴 때도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퓨샷 러닝에 네. 관련된 그러니까 내용을 하는 거고요. 네. 요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다음 촬영 때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드릴 텐데 정말 이제 히포캠퍼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퓨샷과 제로샷 러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맞추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요게 이제 방금 전에 키 컴포지션과 카핑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보시면은 이제 프롬프트 러닝 예제들 중에서 인풋을 X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X1, 2, 3. 그리고 이제 아웃을 Y1, 2, 3로 하고 테스트할 인풋을 X4라고 하면 실제 이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X1, Y1. 그리고 이제 델리미터나 X2, Y2, 델리미터나 YN, Y, 델리미터나 X 테스트만 집어넣으면 다음 게 무엇인가, 이 Y4를, Y 테스트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결국에 previous run 컨셉을 로케이트 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단은 AI에서 말하는 왜 인컨텍스트 러닝이 일어나는가를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뒤에 조금 더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신경과학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처음 들은 얘기고 약간 의아하고 혹은 좀 깜짝 놀란 거는 카핑 같이 굉장히 단순한 비헤이비어가 이렇게 복잡한 것에 빌딩 블럭이 되는구나 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다가오는데 새삼스럽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맞는 너무나 맞는 얘기일 것 같고 그게 제가 보면 여기에 로켓 사이언스가 없고 레이어가 그냥 쌓이면서 생기는 컴플렉시티들 때문에 그냥 단순한 카핑이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는 현상으로 바뀌는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하나는 이런 카핑의 프리미티브한 비헤이비어들이 숨어 있다. 이게 정말 많이 쌓이면 그러니까 단순히 다음 단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문장에서 더 멀리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 예제죠, 요 예제. 요 예제를 보면은 아주 긴 컨텍스트를 보고 이게 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 그거 관련된 무엇인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뭔가 다른 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게 약간 이멀전 비헤이비어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다음 촬영 때 얘기를 드릴 거지만 전 항상 궁금했던 게 우리 에피소딩 메모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게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이게 새로운 게 나오나 이게 항상 궁금한데 여기서 뭔가 보이지 않을까 혼자 그냥 어렴풋이 그냥 퍼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AI 유로하시는 분들이 이미 페이퍼를 내고 페이퍼를 벌써 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교수님 저 패턴 아시죠? 이거 아닌가요? 했는데 이제 다음날 페이퍼 나와서 역시 제가 짚치고 있었군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사실은 다음에 얘기 드릴 게 저한테 처음으로
뉴로사이언스가 AI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네. 라는 첫 번째 예제예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되네요. 이 히포캠퍼스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 이렇게 블랙박스가 아니구나. 이 스키마랑 스키마랑 에피소딕 메모리랑 엄청 연관이 돼 있구나.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수님 인트로셉티브가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여기 롱 가기 시작하면 이제 롱걸 컨텍스트는 계속 그렇죠. 인트로셉티브가 스키마가 갖고 있고 이미 네. 굉장히 몸에 새겨진 스키마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런 디퍼런트 타임 스케일, 네. 뭐 이볼루션 저희가 많은 얘기를 네. 했던 이렇게 같이 쌓인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슈퍼피셜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나. 교수님께서 저희 강의할 때 왜 이 하이어라키를 하시면서 생존과 관련된 게 어떻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반대로 얘기를 했었죠. 여기 그 생존이 생존이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잠깐 멈췄다가 또 녹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 또 인사로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유바. 유바. 시작. 유바. 다음에 뵙겠습니다.